세계 경제의 숨은 주역, 한국의 놀라운 비밀. 세계 경제의 진짜 패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뉴욕, 베이징, 런던이 아닌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2025년 지금 전 세계는 경제 패권을 둘러싼 최악의 갈등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중국은 새로운 경제 강자로 부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랜 경제적 지위를 지키려 발버둥치고, 일본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죠. 하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숨은 열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제가 글로벌 경제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10년간 쌓아온 독점 정보들, 그리고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특별한 인연을 통해 확인한 세계 경제의 비밀 지도를 공개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세계 경제의 모든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윌슨입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포커스 긴급 특별 방송을 진행합니다. CNN 뉴스 스튜디오, 경제 지표로 가득 찬 모니터와 긴장감 넘치는 스튜디오 안에서 저는 오늘의 특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 토론의 자리, 오늘의 주제는 경제 위기와 각국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스튜디오 게스트들을 비추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프리먼, 중국 상무부 자문위원 리양, 유럽 중앙은행 전략가 소피 디부아, 일본 경제연구소장 나카무라 히로시. 미국 대표 프리먼이 자신감 있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엔진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자 최첨단 기술의 요람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없이 세계 디지털 경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표 리양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계 제조업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우리 없이 세계의 공장은 멈춥니다. 미국의 애플도 테슬라도 중국의 생산 라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유럽 대표 디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세계 경제는 단일 국가가 아닌 균형에 의해 유지됩니다. 유럽의 안정된 금융 시스템과 정교한 규제 체계가 없다면 세계 경제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밀기계와 로봇공학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고급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일본을 대체할 국가는 없습니다. 저는 이 격렬한 토론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을 전환해 전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토론입니다만 지금 세계 증시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위기 상황인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 경제의 숨은 균형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데스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지난달, 저는 특별한 취재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 주요 기업 CEO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컨퍼런스였죠.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밀 회의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삼성 등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도, 중국의 무역 제재도, 유럽의 금융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한국의 공급망 중단 시나리오였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패널리스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미국 대표 프리먼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윌슨 씨, 한국은 중요한 국가이지만 세계 경제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프리먼 교수님, 이 휴대폰을 봐주세요. 애플 로고가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저는 휴대폰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프로세서의 핵심 설계는 미국 기업이 맞지만 실제 생산은 대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메모리 칩은 어디서 만들까요? 배터리는?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전환되며 각 부품별 세계 점유율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3%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90%는 삼성과 LG의 손에 있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리앙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CATL이 배터리 시장 1위 아닙니까? 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왜 이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할까요? 품질과 기술력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주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분해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속에는 평균 12개의 한국산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품들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기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모든 산업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바다를 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움직이는 초대형 선박의 생산,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LNG선, 초대형 유조선의 8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카무라 씨, 일본의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대표 디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윌슨 씨, 흥미로운 정보지만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각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짜 특별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연결성입니다. 저는 세계 지도 위에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개별 산업에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의 핵심 신경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한국의 항만과 물류 시스템, 첨단 공장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5위 항만 부산,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 네트워크. 이것이 세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미국 대표 프리먼이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경제는 그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전환되어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했고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에서 운용 중입니다. 2022년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현재는 6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 속도죠. 중국 대표 리앙이 불안한 듯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지난달 취재 중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에 기밀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보기관들이 최근 작성한 비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48시간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단 48시간만 생산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24시간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70% 중단, 자동차 생산 라인 40% 가동 중지, 데이터 센터 안정성 위협. 48시간 후 글로벌 주식시장 25% 폭락, 국제 물류 시스템 마비, 군사통신망 취약성 노출.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패널리스트의 얼굴에 충격과 불안이 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K리스크입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취약점이죠. 프리먼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 경제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조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인터뷰한 한국의 한 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하려 할 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지만 그 영향력은 폭풍우보다 무섭습니다. 중국 대표 리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윌슨 씨, 이 내용은 사실인지 확인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세계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검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살펴보세요. 그 안에 한국의 기술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저는 스마트폰의 내부 구조를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없으면 현대 문명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가 작동하려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힘입니다. 뒤부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서울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한반도체 공장 엔지니어였죠. 그와 나눈 대화 중 가장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세계를 지배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필요한 국가가 되려고 할 뿐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디지털 세상이 멈추고 한국의 배는 없이는 세계 무역이 정체되며 한국의 혁신 없이는 미래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표들은 이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이해와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은 이제 단순히 GDP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핵심 기술과 연결성이 새로운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흐름의 중심이 되는 능력입니다. 저는 물이 흐르는 영상을 배경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길을 만들고 지형을 바꿉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을 만들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팝 공연, 한국 드라마, 영화의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문화적 영향력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이제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감동하는 수만 명의 관중들 영상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시청 광장에 5만 명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나의 아저씨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자 공연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미국 대표 프리먼이 불만스러운 듯 질문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향해 걸었습니다. 2022년 한국 정부가 중동의 원전 수출을 성사시켰을 때 현지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을 아십니까? 우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호감이 갔다고 말입니다. 스튜디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함보다 더 강력한 힘이죠.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젊은이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한국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남미에서 유럽까지 한국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고 한국 대학에 유학 오는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죠.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적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카무라 씨, 이건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한국은 문화를 산업화했고 국가 브랜드로 승화시켰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총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는 이제 토론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밝아졌고 모든 패널리스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약소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 프리먼이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반도체법이 통과됐을 때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기술 주권을 양보하지 않았죠. 화면이 전환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뉴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한국 관광객이 80% 감소했죠. 중국의 압력에 한국은 굴복했을까요? 중국 대표 리양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사드를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다음 화면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 장면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2년 만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잃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의 오랜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프랑스 경제학자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맞서는 한국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체성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에 둘러싸여 생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인 국가 DNA가 형성된 거죠. 세계지도 위에 고립된 한국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오직 하나의 기준에 따릅니다. 바로 국익입니다. 저는 천천히 스튜디오를 걸으며 계속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소수의 강대국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세계가 따랐고 중국이 결정을 내리면 아시아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합니다. 독일 전략가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핵심 산업별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인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영국 금융 전문가가
화상으로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메모리 투자를 결정했을 때 전 세계 기술 투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방향을 재정의했습니다. 미국 대표 프리먼이 불안한 듯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범주의 국가입니다. 핵심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화면이 전환되어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산업별로 핵심 결정권을 가진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향을 전환하면 세계의 중심축이 움직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윌슨 씨, 한국은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패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침략자가 아니라 건설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면 세계가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세계는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패널리스트들은 각자 다른 감정으로 이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메모를 급하게 작성하고 있었고 중국 대표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표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일본 대표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제 마지막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전체가 잠시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씨, 이 방송이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겁니까? 한국의 이러한 영향력이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보도는 10년간의 취재와 분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통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각 패널리스트의 반응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불안,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모든 강대국은 언젠가 약해지고 모든 약소국은 언젠가 강해집니다. 한국은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포커스 제임스 윌슨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 불이 꺼지자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다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가져온 소주 한 병을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세계에 던진 파문을 생각하며 건배했습니다. 오늘 제임스 윌슨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한국이 세계 산업의 중추신경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3%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첨단 군사 시스템 어느 것 하나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세계 디지털 문명의 근간이 한국 기업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혁명을 움직이는 심장 역시 한국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 동맥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은 자주 국방을 넘어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방위 산업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브라질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울고 인도네시아에서 나의 아저씨에 환호하는 모습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감정의 해방이자 총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주목할 만한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부했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기술 국산화로 대응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면 세계가 움직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그 진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